지금 뭐 지기현 판사도 그렇지만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계속 크고 특히 이번에 심우정 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예. 잘해요. 박은정 의원이 네. 이 검찰 출신인데 아주 예리하게. 그래서 저랑 법사위 뉴 박남매다. 뉴 박남. 그 박은정 의원님이 동의하신 건가요? 뉴 박남매. 아 그렇죠. 네, 동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의원이 예. 파워포인트 떼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든 정신을 헌법재판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했어요. 딱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은 사업 마음은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직자가 그러한 것을 사실상 특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채용 조건 자체를 바꿔가면서 또 석사기가 없는데 석사 이제 예정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무기직으로 그러니까 연구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 합격 면접까지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심우정 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을 또 국제 관련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심우정 딸 맞춤형 채용이 진행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어떻게 됐든 예, 이 의혹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되면 네.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이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네, 검찰의 그러한 작태는 청산돼야 되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네, 심우정 총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에게 구실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심우정 총장 이제 문제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즉시항고를 즉시항고 안 하게 그 지휘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공수처가 항고도 안 하잖아요. 보통 항고도 안 했고 공수처에 이제 접수가 돼서 배당을 했더라고요. 이제 수사를 하는데.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 얘기했잖아요. 경제를 위해서도 1심에서도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네. 특히 1심 무죄되니까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받으려고 1000페이지 이상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게 좀 심하지 않냐? 네. 그랬는데 거기는 딱 상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정을 검찰은 무조건 자기들이 기소해서 무죄가 나거나 네. 형량이 부족하면은 항소 상고하는 게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내주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예. 이게 용서가 돼요? 우리 국민이 참나요? 그렇죠. 검찰도요. 예. 저는 정치 검찰 몇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좋은 검찰들 형사부에서 네. 일선에서 얼마나 수고하는 이건 용납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획통이고 또 청문회 할 때도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시 검찰은 검찰이더라. 검찰은 이렇게 검찰이다. 봅니다. 예.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이제 비화폰 내란 관련해가지고 사태 비화폰 뭐 자기들 계엄 다시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풀어준 이런 검찰 이거는 아니 그리고요. 한통속이다. 지금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 식구니까.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네. 민정수석 계엄 삼성동 해제된 안가에서. 다음에 안가에서 뭐 했잖아요. 네. 자 비화폰 더욱이
김성훈 경호차장 어떻게 그 주요한 영장 심사에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안 갔어요. 검사가 안 가요? 네. 아니 박지원이 할 때는 다 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김성훈 그러면 차장 안 이게 되죠.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비하폰이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것인데 제가 안 늘 갔다. 쓰는 말이지만 예.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음. 국민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백 있는 놈은 더 세게 해야지. 그러게요. 지금 김기현 예.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예. 임명될 때 한번 이름 나오고 이 난리인데도 머리카락 보일래 꼭꼭 숨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 지정하는 것은 옛날 우병우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그렇네요. 덮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네. 윤석열은 탄핵된다. 아. 그리고 60일 이내에 예. 대통령 선거가 오면은 이재명이 당선되기를 저는 바라지만은 누가 되더라도 네. 대한민국은 대개혁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윤석열이가 나온다.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대개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비상연대에서도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이제 관련된 의혹은 100대 의혹을 딱 정해가지고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김건희 구약 다 외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얘기가 없던데 어쨌든 의혹을 다 밝혀야 돼요. 거짓말이 무엇인지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다 밝혀야 돼요. 100대 의혹. 청산을 해야. 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약간의 혼란, 저항은 있겠지만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간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자. 네. 미래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미래 속에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포함된다. 예. 검찰 개혁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검찰이 그야말로 심우정 때문에 정말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상황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 사실 국회에 나와가지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 원희룡 뭐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원희룡 연관성을 뭐 분석하고 있다 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요. 보다 시급한 것은 예대 마진.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예대 마진이 커가지고 얼마나 기업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 서민들 다 죽어요. 네. 살찌는 것은 금융기관만 살찌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혁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이 아니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네.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들여다본다. 했다가 관계가 없다. 또 와서 또 뭐 이제 분석하겠다. 연관성 원희룡, 보겠다. 김건희 예. 분석하겠다. 이게 뭐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상법 개정안 찬성한다고 막 하면서도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자본시장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은 도이치 사건에 그냥 면죄부를 주고 삼부토건 문제에 있어서는 금감원에서 아니 이게 연관성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죠. 검찰에 넘겨가지고 자기가 수사하든, 100억대 쳐다본다고 했잖아요. 네, 뭐 특검을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적미적되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런 게 예, 소위 비상연대에서 요구하는 국가 대개혁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네요. 아니 우리가 박정훈 대령 청문회 때 삼부가 뭐냐? 골프장 삼부라고 하는데 네. 제가 질문하니까 군 골프장에는 삼부가 없어요. 밤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삼부 토건인 것만은 분명한데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100억 움직인 게 본다. 아, 그래가지고 김건희 본다 가더니 또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김건희 네. 상관없다. 또 나와서는 김건희하고 원희룡 음. 쳐다본다. 네. 뭘 쳐다보는 거예요? 하하. 저는 그것도 해야 예. 되지만은 예대 마진을 뭐 민생을 위해서도. 금융기관만 네. 거기는 사업체니까 이익 날라가 하겠죠. 음.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현실화시켜서 네. 기업도 서민들도 살려라 이거죠. 아. 제일 중요한 사안 뭐 우리 민생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부의 뭐 책무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사실상은 방조하고 있는 게 헌재다 보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시점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이거는- 때문에 네. 제가 과거에는 윤석열 탄핵되기 전에는 만악의 근원은 윤석열 김건희다. 그렇죠. 여기가 네. 모든 만악의 근원인데 지금 현재는 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관이고 네. 헌법재판소다. 이것을 망지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요. 오전 이제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못 내놓을 거예요. 이번 주도 그 구렁이 담담한 식으로 밤낮 국민 예간장 태워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헌재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정말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4월 18일까지 끌면서 아직 뭐 몇 주 남았지만 우리 의원님 만날 때마다 헌재를 비판하는 가운데 헌재가 계속 버티면서 4월 18일까지 간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될 때까지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의원님? 국민이 용서 안 한다니까요. 아니, 예. 보십시오. 더 독재한 이승만 3.15 부정선거도 네. 학생들이 전두환 광주 시민이 박근혜 네. 촛불 국민이 음. 다 일으켰잖아요. 다 넘어뜨렸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신명나는 일이 되느냐 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그렇죠. 정부에 헌납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얼마나 신나게 국민들이 협조를 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 국민을 얕보고 4월 18일 해서 안 됩니다. 자, 네. 보십시오. 그랬으면은 박정희가 김재규 총회 살겠어요? 그랬으면은 전두환이 죽어서도 땅으로 돌아갔죠. 네. 못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리고 네. 지금 말이죠. 사실 보면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소리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어찌 이런 것 아니냐? 그건 첫째 절대 아니에요. 미국 예. 관련성. 조셉 윤 대사를 네. 제가 알고 있어서 만나봤지만은 미국은 하루 빨리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내가 오늘 너무 흥분된 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송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군이 있다. 저는 천공스승이나 건진법사 김건희가 아니에요. 네. 저는 캐톨릭 신자예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국군이 음. 찾아오고 있고, 특히 이재명한테도 행운의 여신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용의 눈물이라고 옛날 KBS 사극. 예. 사극. 대하 드라마. 유명했어요. 예. 그 유동근 씨, 전윤아 씨 남편 아니에요? 네. 저 그 부부하고 친해서 식사도 한번 해봤고, 네. 김재영 감독이 살아계실 때 한 3년 전에 유동근 씨가 연극하는데 거기 일부러 공연장에 가서 네. 함께 보기도 했는데, 그 용의 논문에 유동근 태종이 탄 말 엉덩이에 DJ라고 네.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예. 난리가 났죠. 아, DJ. KBS가 DJ 지지하려고 예. 거기다 찍었지 않냐? 아. KBS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말인데 그 목장에서 DJ를 목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목장에서 DJ. 이러니까 예. 야, 우리는 네. 말도 DJ다 아. 라고 했고, 사실 지금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 이재명이 무죄가 되든 네. 그때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 수사를 배현재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음. 보수층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네. 이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정호 광주 고검장이 만약 네. 있지도 않은 음. DJ 비자금 수사를 해서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면은 광주 호남에서 폭동 난다 하고 김태정 총장이 이건 수사를 네. 할 사항이 아니다 아하. 결론 내리고 청와대 가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하지 마라 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검찰이 보수층에서 네. 이재명을 낙인찍혀서 소위 음. 골로 보내고 출마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마치 DJ가 살아오듯 네. 이번에 사법부에서 살아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행운도 함께 하고 있다. 아. 그래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우리 카톨릭 신자시지만 정말 이 분위기 자체와 그동안 봐왔던 그렇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다, 네, DJ 길을 가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도 굴럭 네, 우리 굴러. 하잖아요. 행운을 빈다. 그럼요. 굴러.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네. 대한민국한테 오고 있다. 오고 있는 것을 네. 헌법재판소가 방해하지 마라. 발의해라. 예. 나라를 살리도록 해라. 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죄를 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는 가운데 그 길목에 지금 헌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빠르게 빨리 헌재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음. 국민이 용납 안 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하. 모든 권력은 헌재로부터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그렇죠. 헌재가 특히 오늘 이제 의원님의 말씀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더니 이렇게 분노한 모습을 제가 또 의원님 분노한 모습 처음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더 이상은 안 된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공지해서 내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 다음 주 그렇죠. 월요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좋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박정호 핫스팟에서 네. 스팟으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야 나와야지. 되는데. 아니 이렇게 과거 얘기만 네. 현재 얘기 이거 국민들이 식상도 하지만은 분노 스트레스입니다. 임계점이 자체가. 지금 넘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 헌재 얘기보다 조기 대선 뭐 조기 대선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조기 대선 얘기, 새로운 대한민국 얘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산불이 대한민국을 새카맣게 불태우고 있지만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이 가슴을 새카맣게 피멍들게 만들고 있지만은 반드시 좋은 결론, 즉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합시다. 국민이 절대 헌재의 지연이나 나쁜 판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립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